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2부 주식 플러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던 계좌에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주식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2부 주식 플러스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는데요. 멘토님께서 오늘 또 계좌 속의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또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6007-8339번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더욱더 빠른 종목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열려있는 두 가지 방법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우리 이미정 멘토님 만나봐야겠죠. 멘토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멘토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2부에 이어서 3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2부에서는 우리 증시, 시황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종목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멘토님. 저희 3부 아니고 지금 2부예요. 아. 네, 1부 하셨고 이제 2부입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더 오래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저희 뒷시간에는 네. 방송이 없습니다, 멘토님.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과 3부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시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이미정 멘토님과 3부, 4부, 5부까지도 쭉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번 시간 통해서 내 계좌에 있는 고민덩어리, 이 종목만 보면 답답하고요. 이 종목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눈물까지 흘려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생방송 중에 멘토님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이슈, 그리고 그 이슈 속에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또 이제는 해외 글로벌 이슈까지도 함께 포괄적으로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네. 멘토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글로벌 이슈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한령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내 배우이자 가수인 정용화 이슈도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위해서 출연하기 위해서 중국을 찾았는데 녹화가 취소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찾았지만 예능 출연이 돌연 취소가 되면서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 약세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중국 내에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이 네이버가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이 다시 이 한한령을 다 강하게 적용할 거라는 우려가 확산된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이 마카오에서 열린 국내 아티스트 콘서트에서도 관련해서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보이콧에 나설 거라는 우려도 함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엔터 관련주들도 하락세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비중이 높은 종목들 대부분 다 파란불 켜준 하루였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디어유 골라봤습니다. 이 디어유가 올해 초에 보유 종목에서 수익을 냈던 기업이고요. 고점에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난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액이 40% 그리고 영업이익이 27% 넘는 증가세 나타내줬습니다. 이 분기 기준 가장 큰 폭의 구독자 수가 증가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1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M과 JYP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리고 월드 투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하반기에 성장성이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3분기에 버블, 재팬까지 런칭될 예정이어서 해외 공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SM의 NCT, 에스파 그리고 JYP 트와이스의 구독자 수가 이 버블 플랫폼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그리고 컴백, 월드투어 효과도 이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구독자 수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카카오와 최근에 협력을 시작했잖아요. 카카오의 협력이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이 글로벌 확장이 필요한 카카오 플랫폼에서 버블이 더욱더 선두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SM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SM뿐만 아니라 카카오, 디어유 이 세 기업의 시너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SM 아티스트가 위버스의 입점이 공식화되었는데 이 버블 서비스가 아직 SM 아티스트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매출액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갈수록 이 실적 개선 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국내 K-팝 아티스트가 이제 확장 모멘텀이 해외 현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열티가 높은 팬덤의 이 트래픽이 서비스 카테고리가 확장이 될 때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1분기에는 SM, JYP의 월드 투어 효과가 좀 본격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오는 3분기에는 이 버블 재팬의 실적 기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살아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 미국과 중국 등으로 이제 추가 확장을 추진하면서 구독자 수 더욱더 크게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 디어유 오늘 강세 보여줬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렇게 빠질 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디어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한한령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출렁거렸죠. 맞아요. 좀 저도 걱정이 좀 됐었는데요. 이 디어유 종목은요, 또 우리 멘토님께서 과거에 수익 주신 종목이 아닌가요? 네, 자,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디어유 철저한 분석 안에 수익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먹고 또 먹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님이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타점 공략해 보신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나이스한 타점은요, 방송 중에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실시간 장중 대응을 통해서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그널을 보였을 때 멘토님이 잡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역시나 우리 멘토님께서 글로벌 이슈 속에서 우리가 함께 챙겨봐야 될 업종과 또 종목들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멘토님?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건설 관련주들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처럼 약세 보여줬습니다. 해외 플랜트 공사비가 상승할 거라는 우려 속에 관련주들이 파란불 켜준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주택의 불확실성 우려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힘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플랜트 마진 그리고 멀티플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빠진 것 같고요. 좀 자세히 보자면 이 현대 그룹사들이 실적이 증가해서 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미 추정치의 주가가 반영이 된 상태고 이제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구간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저가 매수에 고가 매도 전략을 활용한다고 해서도 좀 더
건설 관련주들이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주택 부문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분양 환경 그리고 착공 지표가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도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아서 주가에 상단이 막힌 거라는 분석이 계속 나와서 오늘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동부건설, IS동서 이런 건설 대표주 그리고 건설 중소형 업체들 다 빠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빠졌을 때 진입할 만한 종목 대우건설 한번 골라봤는데요. 대우건설이 토목 그리고 주택 건축 사업 또 플랜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건설사인데 최근에 분양 실적이 감소하면서 이 이익이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1분기에 플랜트 매출 이익률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마진을 확인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20%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플랜트 매출 총이익률이 13%보다 더 높게 증가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목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랜트 부문에서 이제 이익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주택 마진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세가 됐을 경우에는 주가도 함께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우건설 1분기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수주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한 상태고요. 또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이 수주 파이프라인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여러 나라별로 높은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이 종목 역시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는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건설 관련주들 빠질 때 대우건설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져서 관련주들 중에서 대우건설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상 요즘같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는요,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또 우리 멘토님께서는 계속해서 차트 분석까지도 꼼꼼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건설업종 지금 해외 플랜트 공사비 우려로 조금은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 있는데요. 대우건설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으로 멘토님께서 관심 종목으로도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나는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좀 이어나가 보고 싶다. 혹은 이 종목으로 나도 좀 수익률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시간에는 또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또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까지도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톡방 상담 열려 있고요. 지금 톡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상담이 꽤나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너무 급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전화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생방송 중에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톡방 상담부터 하나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바로 롯데쇼핑이네요. 해당 종목 매수가는요. 85,0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오늘 롯데쇼핑 종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종가는요. 86,600원에 약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가 대비했을 때 좀 손실 구간이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셔서 상담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 쇼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리오프닝이 가장 빠르죠. 맞아요. 리오프닝, 이 롯데쇼핑에 대해서 또 어떤 전망이 있는지 관련한 내용 멘토님 통해서 자세한 진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그리고 화장품, 유통 관련주에 속한 기업이고요. 매수가가 8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약수익권에서 위치를 하고 약 손실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롯데쇼핑이 지난 1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 정도 소폭 증가했다면 영업이익이 17% 넘는 증가세 보이면서 국내 백화점 분야에서 이제 성장세 이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이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매출액 소폭 증가했지만 더욱더 큰 폭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할인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실적이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에 싱글 수준의 성장하면서 회복세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지속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박스권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0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그냥 이 정도 작은 박스권 내에서만 반복하고 있기도 한데 롯데쇼핑이 우리나라 오프라인에서도 대표적인 쇼핑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실적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수익성 강화 활동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흑자 전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롯데쇼핑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상단과 하단을 조금씩 소폭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8만 원 구간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인데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롯데쇼핑이 지금 당장 올라오기보다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우리 시장에서 아직 좀 더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여행, 면세 관련주들 다 상승세 보이다가도 박스권 내에서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도 그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할 때 이 종목도 올라갈 것 같고 또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단기 전 고점 10만 원 이미 뚫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 봤을 때 일단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구간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매수가가 딱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래서 이 상단 구간만 돌파해 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9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9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그때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항받지 않고 더 올라간다면 10만 원 라인도 뚫어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최종 매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간중간에 일부 물량 청산하시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잡아보시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매수가가 딱 있다고 합니다. 우리 멘토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조금 물량을 덜어내 가시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꼭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상담, 두 번째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요즘은 조금 한동안 좀 맞아요. 뜸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금 불붙는다 이런 이슈가 좀 떠올라 주면서 다시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 69만 원에 잡으셨습니다. 비중은 5% 담으셨고요. 오늘 먼저 종가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 SDI 종가 상황 보면요. 70만 원입니다. 오늘 그래도 거의 2% 가까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는 계시거든요. 네, 약수익이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목표가 잡으면 좋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삼성 SDI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 삼성 SDI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가가 69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이 주가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삼성 계열사이다 보니까 네. 다른 가벼운 종목들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 자동차 전지 분야에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 전지 분야에서 배터리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적 상향 가능성이 앞으로도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관련 업종 중에서 조금 더 크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차세대 전지 기술도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형전지 시제품을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의 성장성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된 원가를 축소하고 또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미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6년부터 각형 그리고 원형 전지까지 양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보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보유하실 기간이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70만 원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저항 라인 봤을 때 80만 원, 80만 원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80만 원 전에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73만 원, 73만 원부터 74만 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선 한 73만 원 뚫어주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 뚫어준다면 단기 전고점인 80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하반기 그리고 내후년까지 본다면 주가를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삼성 SDI가 지난해와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82만 원 부근이 최고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는 하반기까지 보실 때는 일단 82만 원을 장기간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일단 80만 원 구간에서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조금 방망이를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80만 원 구간에서 조금 더 주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지금 30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미정 멘토님과 바로 시원하게 고민 풀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입니다. 넥센 타이어네요. 해당 종목은요, 지금 8,800원에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넥센 타이어 오늘 종가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넥센 타이어 오늘 8,480원, 1.28% 하락을 했네요. 매수가 대비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비중이 많진 않지만 앞으로의 넥센 타이어 전망과 함께 시청자분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주신 걸로 보입니다. 멘토님 통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 종목명에도 나와 있듯이 타이어 관련주이고요. 넥센 타이어 매수가가 8,8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 오늘 종가 상황 봤을 때는 한 22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5일선에서 저항받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버텨준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넥센 타이어가 지난 1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재료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2%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 1분기에 재료비가 높았는데 오는 2분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2분기에 하락한다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도 지난 18일부터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날 18일에도 매물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와준 모습이고 지금까지도 높은 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분기의 실적, 시장 컨센서스 하락을 해서 이날 지난 16일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16% 정도 빠졌지만 이제 매물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것을 확인을 했고 5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버텨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다시 회복된다면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평균 판매 단가 그리고 환율이 모두 개선이 되면서 외형 성장세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늘어나면서 이 종목도 주가 회복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배당 성향 제시를 통해서 이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도 개선된 행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타이어가 그래서 지금 횡보하고 있기는 한데 8,800원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보신다면 일단 만 원 구간에서 보통 캔들이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10,000원 뚫어주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10,000원 구간에서 상단, 여기 매물 상단, 이 10,000원 정도 구간에서 매물 상단에서 저항받고 내려와 준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보유하신 물량을 일부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본다면 12,000원, 13,000원까지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순매수세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최근에는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 또 연기금, 금융투자보다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실 때 더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단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멘토님 말씀대로 10,000원 단 그리고 12,000원, 13,000원 단까지 조금 지켜보시면서 수익 실현 타이밍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타이밍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은 그래도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지금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만 우리 멘토님께 내 계좌 속에 있는 고민들 종목 상담으로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고민 해결사 우리 이미정 멘토님께서 나서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 계좌 속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우리 멘토님께 상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현대차네요. 현대차 21만 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요. 오늘 현대차 20만 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오늘도 좀 빠진 모습인데 매수가 대비해서 약간은 내려온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무거운 종목인 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또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손절 라인 때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멘토님께 진단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진입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2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 상황이 조금 더 빠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고 또 대장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최근에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하다가 오늘 고점 부근에서 소폭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4세대 전기차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이 현대자동차도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료용 착용 로봇 지원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시장도 향후에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실적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분기에 이 현대자동차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 또 33% 이렇게 증가하면서 지난 5월 11일에 더 크게 올라가 준 것 같고요. 주요 지역에서 생산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이 인센티브, 주요 비용 제한적 사용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판매량 같은 경우에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발생했던 이 품질 비용까지 제거가 되어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매량 증가하면 당연히 이 실적 호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소차, 자율주행, 로봇뿐만 아니라 이 UAM 사업까지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다 살아있습니다. 겹쳐있는 테마도 굉장히 많고 또 전기차 모델의 판매량이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현대차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판매 비용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출시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판매량 4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5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지난해에 이 배당 정책까지 실시를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관련된 실적 앞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가 흐름도 최근에 고점 확인했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매수가를 회복하고 더 많이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지난해 고점이 24만 9천 원 부근이네요. 그래서 25만 원까지도 그냥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이동 평균선 봤을 때도 지금 다 정배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계속 상향 기조 이어가기도 했었고 오늘은 21선 조금 이탈한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면 60일선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이 매물 구간에서 지지받고 버텨주면서 다시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최종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역시 25만 원 될 때까지 계속 보유한다기보다는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청산하시면서 비중 네. 덜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5만 원까지 보유하시되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청산하면서 여러분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란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나기 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거나 또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담 잡아주면서 느끼신 점 없나요? 우리 멘토님 정말 꼼꼼하죠. 네, 노란 맞아요. 톡방 안에서 내일 시장에 대한 시초가 전략까지도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내일 시장 나는 월요일 휴장까지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다. 계좌 수익만큼은 든든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마지막 톡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톡방 상담은요. 레고캔바이오네요. 해당 종목 매수가는 45,5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은 어떤 종가 만들어냈는지 마무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레고캔바이오 지금 현재 41,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또 내려와 있는 모습이네요. 비중도 좀 적지 않은 비중을 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멘토님께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캔바이오가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코로나19 관련주예요. 코로나19 관련주인데 매수가가 45,5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제약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덜 하기도 했고 제약 업체들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레고캔바이오가 일상의 결과를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 중국 파트너사인 ADC와 함께
오는 아스코에서 임상 1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이 결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수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스코에서 이제 2023년 파이프라인 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결과를 앞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휴본 물질이 지난 5월 23일에 IND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임상 1상 개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약도 아직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오는 하반기까지 이 신약의 결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에도 이 후보 물질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한 건 이상의 기술 이전 성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에서 그치는 게 아닌 이제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개발 성과들 확인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이 성과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 봤을 때 오늘은 윗골이 달면서 주가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매수를 고점 부근에서 하신 것 같아요. 지난 4월 14일에 46,000원 찍었는데 46,000원을 확인하고 조금 빠졌을 때 진입을 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이 신약 관련된 임상 과정에서 최종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하반기까지 임상 결과 발표가 됐을 때 신약에 대한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레고캠 바이오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이 제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주이기도 해서 이 의료기기 부품 매출액 이 분야에서도 증가한다면 실적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딱 매수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가에서 지난 차트 패턴을 봤을 때 저항을 받는다면 저항받을 때 한번 좀 청산하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매수가 뚫고 올라가 준다면 한 51,000원에서 또 주가가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1,000원으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저항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51,000원 구간도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이 종목이 그래도 고점이 되게 높게 지난해 7월에 높게 형성을 했는데 65,500원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다. 2021년이죠. 2021년 5월에 65,500원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더 빠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아무래도 이때 코로나19 영향으로 네, 맞아요. 신약 개발한 이후에 매출액 증가하면서 저 정도로 올라갔던 것 같고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앞서 언급드린 51,000원 올라간다면 6만 원? 6만 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 매물 구간에서 한번 지지받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 구간 하단이 4만 원 부근입니다. 네. 그래서 4만 원 부근에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탈한다면 37,000원 밑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선 이 매물 구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항 라인 때 51,000원 그리고 매물 구간 지지 라인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관련주인 만큼 앞으로 또 6월 초에 암학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스코 일정에 맞춰서 또 우리 멘토님과 함께 일정 흐름에 따른 전략들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께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대응뿐만 아니라 또 일정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도 함께 또 교육까지 챙겨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 보시고 이미정 멘토님 바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상담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열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입장하시고요. 저희는 그럼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프로텍으로 오늘 1차 매도하셨습니다. 8.6% 수익이고요. 동훈 아나텍 8.21% 상승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14.54%. 오늘 이 세 종목은요. 엔비디아 관련 이슈로 AI 관련주 상승을 잡아내셨네요. 칩셋 미디어 14.13%입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AI 관련주 역시나 12.85% 수익률 확보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내일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수익률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챙겨갈 수 있습니다. QR코드 빨리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히든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멘토님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전기차용 배터리팩과 수소차용 배기호스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1분기에 매출액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동차용 부문에서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용 그리고 가전, 산업용 고무 부품까지 함께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해주면서 매출액 1분기에 크게 올라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계속 증가 추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자동차와 가전 부문에서 모두 양호한 매출 성장세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중국, 미국 이런 주요 해외 법인 가동률 상승까지 외형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원재료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올해 이익률이 정상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사업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주가 흐름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도 이 영업이익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용 부문에서 크게 실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대기업 현대차뿐만 아니라 일본의 혼다와 닛산을 비롯한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에요. 이 고객사와의 출하 회복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인도의 첫 번째 공장 그리고 두 번째 공장까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도 가동률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실적 성장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용 배기호스 생산하고 있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서 이 종목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에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수소차 관련주라고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장성까지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가 이미 기술적으로 입증을 받았고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증을 받기도 했고 또 유럽과 중동, 중국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히든 종목의 차트 흐름 봤을 때 사실 이슈도 살아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자리가 제일 좋게 본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동평균선이 죄송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는 종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몰려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을 때 주가도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난 2월에도 거래량 크게 동반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런 차트가 사실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매수 신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봤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어서 이제 상승 혹은 하락으로 트렌드가 반전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래 연속으로 빨간불 켜고 있기도 하고 바로 이틀 전에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줬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매물 구간을 계속 소화를 하다가 최근에 이미
상단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이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목표가나 손절가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타점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중에서는 절대로 종목명과 타점 공개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이제 5분 뒤면 문이 닫힙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셔야지만 금요일장에 이길 수 있는 전략, 히든 종목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별히 또 월요일은 우리가 또 휴장이잖아요. 맞아요. 내일이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로 연휴 때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이미정 멘토님께서는 아주 꼼꼼한 대응으로 장중에도 여러분들 케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제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한번 5G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이번 1분기에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의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소폭 감소했어요. 8% 정도 빠졌기는 한데 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까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휴대폰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이 수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갤럭시 23 울트라까지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매출액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정비 부담이 완화가 되고 비용 개선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지금 흑자 전환했지만 앞으로도 또 한 번 흑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도 일부 재고 확대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히든 종목의 차트 흐름 봤을 때 보시면 이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골든크로스 구간이에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를 다 뚫고 올라와 주기도 했고요.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2월 22일에 7,750원까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고점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한 번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반등 구간에 다시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지난 차트 패턴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1차 저항선으로 끄어봤는데 이 1차 저항선을 최근에 한번 4일 정도 연속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미 저항 라인을 뚫어준 상태여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전 고점인 7,000원 구간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도 아까 언급드린 차트처럼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는 날 장대 양봉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날도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윗꼬리를 달고 빠진 흔적이 계속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도 윗꼬리 달고 빠졌고 지난 전 고점에서도 윗꼬리 달고 빠졌기 때문에 이 부근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거래 대금 계속 실리면서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7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장기간 계속해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물량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 이동평균선 타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5G 관련주로 두 번째 히든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
첫째 히든 종목으로는 수소차, 전기차,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5G, 핸드폰, 부품 관련주 잡아주셨습니다. 두 가지 히든 종목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라고 말씀드렸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지금 바로 입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정 멘토님의 히든 종목의 수익률이 또 기대되는 이유, 우리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수익률 정리해 볼게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프로텍으로 8.56%, 그리고 동훈 아나텍으로도 8.21%, 이수페타시스 14.54% 수익률 챙겨주셨는데요. 엔비디아 훈풍을 타고 수혜받고 올라온 종목들이었습니다. 칩스앤 미디어로 14.13%, 그리고 솔트록스로도 12.85%, 계속해서 두 자릿수 상승률 짧은 기간 안에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멘토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런 수익률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정말 고생해준 이미정 멘토님, 그리고 늦은 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